임성배 TV 보동과 댕댕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제 큰딸이 9살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했어요. 제가 행복했고, 그리고 지난 날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9살일 때, 제 큰딸이 지금 9살인데 제가 9살 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죠. 제가 이제 다녔을 때 초등학교라는 말이 생기면서 국민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저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 기억을 지금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비닐하우스에 그 쥐가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그 친구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네 집에 제가 이제 놀러 가게 됩니다.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2층 집이었어요. 정말 그림에서 보는, 그 TV에서만 보는 2층 집이었고, 그 친구네 집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43살인데 그 9살에 피아노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피아노도 있고, 저 친구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비닐하우스에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내 집만, 그 집장만도 하고 두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지금은 둘 다 본연의 밥벌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충격은 상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 딸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느낌, 생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이 없어서, 또는 내 집이 있으신 분들도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또는 1주택이신 분들도 2주택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이제 제 임성배 TV라고 하는 채널을 보면서 이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1주택이 주는 그 삶의 안정감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1주택자가 되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리고 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업무의 역량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치들을 벗어나서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대출이 있지만 그 대출을 갚아 나감으로써 내가 좀 더 소비 지출을 통제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메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고민, 그 사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제 체크를 해 보면, 많은 분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갖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내가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내가 청약 가점이 안 되거나 납입 금액이 얼마 없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레드오션의 청약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축의 아파트를 경매나 또는 매매를 통해서 사는 대안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추첨제 물량만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바늘구멍에 들어가기의 확률을
노리기에는 너무나 당첨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댓글들을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청약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청약 가점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축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시면서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축의 아파트를 샀지만은 본인이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나 그런 기회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죠. 청약을 통해서. 물론 어렵지만, 희박하겠지만 당첨이 되기가, 또는 경기 상황이 변동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1순위 청약 미달 물량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해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1순위로 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동산을 원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약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정말 베스트 전략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도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생활에 무리 없게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그 2층 집에 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한없이 부러웠었고, 내 집의 소중함을 정말 느꼈었고, 그런 것들이 간절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운 시기에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하나씩을 성취하면서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그 삶의 만족을 느끼고,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집이라고 하는 게 꼭 강남에 있어야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에 24평짜리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해서 내가 산다고 해도 내가 주거 안정을 선택하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꼭 입지가 좋은 주택,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격의 상승,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입지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 주택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차선책으로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택을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입지가 별로 좋진 않지만 내 집 마련 이번에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주택을 디딤돌로 밟고 또 다른 내 집 마련의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나 많은 그 신도시들을 거쳐왔는데요. 이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은 항상 그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대출이 실행이 안 되거나 층이나 향이 안 좋아가지고 이 물량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올 하반기나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은 이러한 3기 신도시의 물량들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이런 기회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 기회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기회들을 포착하고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한 주택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제 채널을 보시면서 무주택자 분이나 1주택자 분인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지금 청약 1순위 조건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한데 지금 청약 자격 1순위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 늘 일정하지 않고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이 하향 시장이 되기도 하고 상향 시장이 되기도 하고 치열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냉랭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기회를 내가 포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과감하게 투입을 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피아노 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열심히 치고 지금 현재의 꿈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매일 같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꿈은 피아니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삶에 대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지금 현재의 내가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 가짐의 정도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삶의 그런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굉장히 욕심이나 목표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내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하고 내 아내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내 집이 아니라 전셋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내하고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하고. 근데 아내하고 하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전세를 살았을 때 조그마한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놓고 살았을 때도 우리 굉장히 행복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에서 이제 지금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지만 강의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집에 몇십억짜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랑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이랑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외제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외제차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티코나 이런 작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이 차의 방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000원짜리 시계를 차더라도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너무 물질에 대해서만 너무 만능주의에 따른 그런 편차들이 큽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많은 돈을 더 벌고 싶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의 행복감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본질의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떠한 일들이 저한테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 채널을 보시고 또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많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현 시점에서 나만 이렇게 행복을 많이 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부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 부자의 그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내 집이 없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또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생각, 정신, 건강 같은 것들을 잘 챙기시게 된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의 상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까지 반드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려운 시기 너무나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목표 또는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본인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진심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이제 100살까지밖에 못 살 겁니다. 뭐 120살, 150살 산다고 하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눈 깜짝하니까 저도 43살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산 만큼 살아가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할 나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재의 삶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는 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 절망적인 생각만 배제를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거고 제 두 딸들한테, 제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살고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같이 열심히 살면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누고 베푸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